반갑습니다, 여러분. 2023 학년도 대학 수학능력시험 수학영역 수학2의 해설을 맡은 저는 심주석입니다. 일단 수험생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보고 계시다면 여러분들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고요. 그 다음 예비 수험생이라고 한다면 어쨌든 올해 치러진 이 대수능이 여러분들이 내년에 치르시게 될 6월 모의평가, 9월 모의평가 수능에 어느 정도의 지표가 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 6월 모의평가 시험지의 난이도를 구상을 할 때 설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냥 무작정 내고 어려웠네, 쉬웠네 이게 아니다라는 거죠. 철저한 계획하에 평가원이 움직이게 돼 있죠. 그때 딱 기준 잣대가 바로 올해 치러진 수능을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어려울 것이냐 쉬울 것이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다라는 점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오늘 예비 수험생 여러분들은 이 해설 강의를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실 필요가 있고, 또 앞으로도 많은 강의를 통해서 올해 치러진 수능 문제들을 접하는 시간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갖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시험을 치른 수험생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제가 수학2를 지금 오늘 해설을 할 건데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했던 게 공통문항에서 수학2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함수 추론 과정의 문제가 그렇게 쉽지가 않았어요. 일반적인 우리가 기존의 기출에서 보던 어떤 풀이의 형식은 있을지언정 그 풀이로 가기 전 단계의 해석이 우리가 쉽지는 않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저 개인적으로는 가져봅니다. 또 그런 스타일의 문제가 기존의 기출에서 보여지지 않았던, 그러니까 새로운 신유형의 스타일로 보여지고 있다라는 점. 그리고 올해 이제 한 문항, 그 합답형 문항이잖아요. 합답형 문항이 기억, 니은, 디귿인데 기억만 맞는 사례가 언제였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대부분 2개 아니면 3개 아니면 하나가 정답이었던 적은 시험 15번 정도 중에 한 번 있었을까 말까? 그러니까 확률적으로도 그런 일이 별로 없는데 어떻게 올해 수능에서 그런 일이 있어서 여러분들이 아마 좀 힘든 점을 느꼈을 때 아마 그런 데에서도 조금 더 다른 때보다는 좀 어려움을 느끼지 않으셨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이렇게 긴장된 속에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치른다는 자체가 다 지나고 나면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는 왜 이렇게 이 마음이 무거운지 생각도 잘 안 되고 또 이 연필이나 샤프가 잘 안 나가고 이런 느낌이 좀 더 강하죠. 선생님들도 우리 EBS 선생님들도 이 해설을 위해서 이 정말 좋은 풀이를 제시해 드리려고 저희도 많이 노력을 하거든요. 그때 선생님들도 하나같이 말씀하시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딱 주어진 시간 내에 뭔가 생각을 다 끌어내야 된다라는 게 쉽지 않다라는 다 똑같은 이야기들을 공감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그래서 우리 친구들 수험생 여러분들은 조금 더 릴렉스 하면서 또 수시 아직 면접 남아 있으실 거고 논술도 있을 거고 또 정시까지 어떻게 보면 입시가 지금부터 시작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네. 그리고 어려웠다면 나만 어려운 겁니까? 전부 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너무 그런 거에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조금 결과를 기다려 보자고요. 아직 수험표 나오기까지, 성적표 나오기까지 시간이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예비 수험생들은 조금 더 집중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가져봅니다. 먼저 이 수학2 내용은 3개 단원이죠. 함수의 극한과 연속, 미분, 적분, 다항함수의 미분, 다항함수의 적분이 있습니다. 근데 작년 수능 때도 그랬는데요. 1단원에서 2문항밖에 안 나오고 있어요. 2단원에서 5문항, 3단원에서 4문항.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금 계속 1단원이 축소되고 있는 듯한 느낌. 예전엔 그래도 안배를 했거든요. 11문항이니까 3문항, 4문항, 4문항 이런 식이었는데 여기서 한 문항을 띄어다가 미분이나 적분에다 주고 있는 형국을 띄고 있죠. 그래서 아무래도 미적분 파트의 비중이 좀 더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소홀하게 여기시면 안 돼요. 이 문항을 보면 제가 볼 때 12번 문항, 그 다음 14번 문항, 그 다음 22번 문항.
전부 4점짜리에 배치가 되어 있네요. 나머지 문항들은 사실 정말 평범했습니다. 평범했어요. 물론 이 문항도 정말 못 풀 정도는 아니고 조금 더 이제 나아가면 뭐 충분히 할 수도 있는 문제, 도전할 수 있는 문제. 예. 그리고 이 문제 조금 변별력 제일 뭐 어려운 문제가 22번 문제였으니까요. 제가 볼 때. 그런 거 생각하더라도 그러면 수학이 그다음에 뭐 선택과 뭐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에서도 우리가 맞출 수 있는, 공부를 했을 때 맞출 수 있는 문항을 많이 준다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적어도 22문항에서 24문항 정도는 정말 어떤 기출 유형이에요. 기출 유형들.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여러분들이 정말 장악하고 개념적으로 접근해서 풀 수 있는 실력을 갖추고 이제 결국 싸움은 그러면 6문항에서 8문항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변별력이죠. 학생들 그 수준을 나눠야 되잖아요. 너무 쉽게만 줄 수는 없으니까. 예전에 비하면 좀 많아졌죠. 예전에는 한 3, 4문항이었던 게 요즘 6에서 8문항까지 왔다라는 거는 그만큼 수학에 대한 변별력이 높아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요번 작년 수능하고 좀 비교를 해본다면 1교시가 좀 쉬워서 좀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을 하셨다면 2교시 때 이거 뭐지? 이런 생각 드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보는 거고요. 그리고 뭐 그 다음은 이제 영어, 그 다음에 사회탐구, 과학탐구 이렇게 넘어가면 이제 분위기는 조금 편해지죠. 일단은 뭐 잘 보고 못 보고를 떠나서. 근데 저는 이제 예비 수험생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처음부터 고난도가 아니고 단계를 좀 밟아보라는 얘기죠. 개념, 유형 공부를 먼저 하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기출문제를 풀어보고 그 다음 계속 끊임없이 어려운 문제들을 연습을 하면서 사고력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가끔 왔다 갔다 하는 거고. 그게 이제 여러분들의 1년의 과정이고 앞으로 내년에 치러지는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코 쉽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수학까지 쉽게 내버리면요. 이게 정시가 확대되어 있는 이 입장에서 이 변별력이 상당히 힘들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 때문에 평가원도 좀 고민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이 담긴 거죠. 변별력을 아예 무시할 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그 출제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국어 영역과 수학 영역에서 변별력을 주려고 노력을 했다. 이런 표현을 쓰고 또 한 가지 여러분들 주목해 하셔야 될 게 평가원의 기조라는 거예요. 기조. 제가 딱 제일 와닿았다는 거는 작년에 학생들이 어려움, 불수능이라고 뭐 이런 표현을 썼다라는 거를 그 하나의 이유, 원인 분석을 하잖아요. 그 원인 분석 중에 한 가지가 뭐였냐면 EBS가 그 전년도까지는 70% 연계였는데 50% 연계로 낮아졌단 말이죠. 그러면서 학생들이 좀 어렵게 느끼는 경향이 있어서 올해는 EBS 연계를 좀 체감 난이도적으로 높이고자 노력한 시험이었다라고 제시를 했다고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하게 될 수능 특강, 수능 완성 이게 수학에서는 연계 교재인데요. 좀 그런 연계 교재를 열심히 풀어보면서 기본적인 어떤 문항, 그 다음에 좀 변별력이 있는 문항에 대한 아이디어 훈련 연습을 여러분들이 착실하게 해 나가셔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기출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좀 EBS 학습을 통해서 우리가 좀 실력을 더 키워보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계획을 잡아 주시더라도 여러분들의 어떤 예비 수험생들의 학습 전략으로서 나쁘지 않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수학2 문제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설을 한번 보시죠. 자, 2번 문제인데요. 이거는 함수의 극한 개념입니다. 함수의 극한 개념에는 0분의 0꼴, 보통 은꼴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다항식분의 다항식 아니면 근호를 포함한 식, 그리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이게 바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에 관련된 문항이 나온 거죠. 기존에 보면 이 2번 문제가 대부분 0분의 0꼴이 많았습니다.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좀 적었죠. 그런데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 나왔네요.
근호가 있다고 해가지고 얘 느닷없이 이거 뭐라고 할까 유리화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냥 얘가 무한대로 가고 얘도 무한대로 가는 거잖아. 그래서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눈다. 최고차항만 보면 되니까 얘 1이고 이 루트 안에 있는 건 x제곱의 개수를 봐야 되니까 루트 1이죠. 루트 1, 예, 그 다음에 x 앞에 개수 3, 그 다음에 여기 개수 1. 그래서 이 값이 얼마? 4라는 예, 정답이 된다라는 사실. 뭐 그냥 관련된 이 꼴, 어차피 함수의 극한에서는 극한값을 계산하는 거예요. 극한값 계산하는 과정이 있죠. 대입해봐. 대입했을 때 이상이 없으면 그게 극한값. 근데 대입했을 때 이상한 게 나타나 그게 꼴. 그래서 0분의 0꼴과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면 된다. 근데 분모의 최고차항으로 나누는 게 아니고 이제 분모의 최고차항 개수분의 분자의 최고차항의 개수 이렇게 보더라도 상관없다. 근호를 넣은 이유는 만약에 여기에 뭐 마이너스가 있어서 뭐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무한대분의 무한대꼴, 그 꼴의 형태를 여러분들이 잘만 이해해 주시면 뭐 2점짜리 뭐 쉽게 뭐 정말 풀이 없이 답만 체크해 주실 수 있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 들어봅니다. 자, 4번 문제도 우리 친구들 뭐 기출문제 뭐 수도 없이 나오는 문제니까요. 다항함수 fx에 대해서 gx라는 함수가 x제곱과 곱해졌어요. 그러니까 다항함수에다가 x제곱 곱했으니까 gx도 역시 다항함수예요. 예. 그래서 f2가 1이고 f'2가 3일 때 g'2의 값을 구해라 라는 문제입니다. 그럼 결국 얘를 갖다가 미분한 g'x를 구해보자 하는 거죠. 곱의 미분법. 그래서 앞에 거 미분 곱하기 뒤에 거 더하기 앞에 거 곱하기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예, 도함수를 구해낼 수가 있겠죠. 이거는 2단원, 당함수의 미분법 2단원에서 미분계수와 도함수, 중단원 앞부분에 있는 파트죠. 그냥 대입만 해주면 되는 거죠. G'2, X에다 2 넣어줄 거니까 2 넣어주니까 4배의 F2, 2 넣어주니까 4의 F'2 이렇게 나올 건데 너가 1이고 너가 얼마예요? 3이죠. 그래서 4, 1은 4에다가 4, 3, 12를 더해서 16이라는 정답. 그래서 뭐 1번, 2번, 3번, 4번 풀 때 그렇게 힘들지 않게 갔을 겁니다. 곱의 미분법이라는 거죠. 곱의 미분법. 자, 그 다음 이제 6번으로 가보겠습니다. 6번 문제도 기출문제 있는 문항입니다. 우리 수능 특강 수능 완성에도 이런 문제 있었고요.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었을 때 1에서 극대이다. b에서는 극소이다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를 통해서 극대가 돼. 아니 이게 3차 함수잖아요. 어떻게든 극대와 극소를 다 갖는 3차 함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1에서 극대다 이거야. x 이퀄 1에서 극대이다. x 이퀄 b에서 극소이다 이 얘기죠. 그러면 아니 미분했을 때 미분계수가 0 되는 점이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요 조건 1에서의 극대다 극소다 라는 말뜻이 F'1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이런 조건을 주고 있는 거예요. 거기를 통해서 A를 구해내는 거죠. 그래서 F'X를 보니까 6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A가 될 건데요. 1 넣어줬을 때 0이 나와야 됩니다. 따라서 A 값은 얼마가 되겠어요? 6이 된다. 12가 되겠죠? 12. 6에다가 빼면 마이너스 12 플러스 12 하면 0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가 뭐 6에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2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그러니까 1 넣어주면 0 나왔던 거고요. 2 넣어주면 0 나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b 값은 얼마다? 2다 라는 사실 알겠죠? 1과 2에서 지금 극대, 극소가 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A 값과 B 값을 더해주면 최종적인 정답은 14라는 최종적인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었을 겁니다. 뭐 이 정도도 뭐 가볍죠, 아직까지는. 예. 그 다음 이제 문제는 8번입니다. 8번 문제 보시면 뭐 0과 4에서 곡선에 그은 접선. 이게 접선을 찾아내고 x절편을 구해봐라. 이런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이 3차 함수를 그래프 개형을 그려서 뭔가를 할 필요는 없는 문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러면 곡선 위의 점을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함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면 뭐 요 점에서 t, ft 난 기울기는 f't 그래가지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 거잖아요. 이 점에서의 접선 뭐 요 점이라고 할게요. 그림상 뭐 요렇게 접점 요렇게 있을 거야. 근데 사실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렇게 보는 게 아니고 요 어떤 주어진 점이 있다 이거야. 하나가 뭐 예를 들어 0,4라는 점이 있는데 여기에 이렇게 접선을 딱 그을 수가 있다 이런 개념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원칙은 이거죠. 이거를 통해서 임의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 y-ft는 f't의 x-t 이렇게 구한 다음에 x에다 0 넣어주고 y에다 4 넣어줬을 때 성립하는 t에 관한 방정식을 여러분들이 풀어서 t값 구하면 접점 구해낸 거고 그럼 접선의 방정식 구해진 거고 x절편 찾아버리면 끝나는 문제.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도 많이 강조하는 게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이라는 게 여기서 접선 걷잖아. 그럼 너하고의 평균 변화율이 이 점에서의 미분계수와 일치해버리면 되는 거야. 개념이잖아요, 이게. 그러면 요 점과 요 점 가지고 평균 변화율 구해버리면 t분의 t에서 0 뺀 거. 그 다음 ft라는 건 t 세제곱 마이너스 t 플러스 2에서 4를 빼준 거. 이게 미분계수 얘랑 같으면 되는 거니까 제일 미분한 데에다가 t 넣어줄 거예요. 그러면 3t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와버리겠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여러분들 똑같아요. 얘를 나눠봐. x 마이너스 t 나눠버리면요. 아 얘가 얘다 이런 모습이잖아. 이게 핵심이었던 거야. 이게. 그래서 이게 x, y거든요. 0,4 그리고 t 빼고 이거 저는 이거 아니 t에서 x 빼고 ft에서 y 빼주고 뭐 상관없잖아요 어차피. 그래서 요 내용을 보는 게 관건이다. 그래서 너무 요런 개념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득이 된다 이거죠. 그래서 t 세제곱 마이너스 t 마이너스 2라는 것이 t를 곱해버리니까 3t 세제곱 마이너스 t가 되고 마이너스 t 없어지죠? 넘어가면 2t 세제곱이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럼 t 세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니까 t 값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네. 그래서 마이너스 1일 때 함수 값은 저기다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 2니까 2가 될 거고요. f 프라임 마이너스 1이라는 건 여기다가 마이너스 1 넣어주면 되니까 2가 된다는 사실 아시겠죠? 그래서 접선의 방정식은 y는 기울기 x 마이너스 1 넣어줬을 때 2가 나오려면 플러스 4면 되잖아. 이렇게. 그래서 x절편을 찾아라. y가 0일 때의 x값을 구하는 문제죠. 그래서 마이너스 2가 바로 정답이 된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제 곡선 밖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을 이렇게 식을 세우는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알고 계셨으면 뭐 이렇게 다 세워요. 근데 제가 학교에서도 수업을 하다 보면 학생들은 항상 원칙 곡선 밖의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꼭 접선의 방정식을 만들어 그리고 점 대입해 그리고 방정식 풀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바로 식으로 갈 수가 있다. 훨씬 더 심플한 모습이 보여질 것이다 라는 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뭐 시간에 조금의 차이는 있으시지언정 뭐 어렵다라는 느낌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는 정적분의 활용, 넓이에 관련된 거죠. 그래서 두 곡선이 있어요. 이게 2차 함수가 있고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이 y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 여기를 a라고 그랬고 x는 2로 둘러싸인 이 부분을 b라고 했어. 근데 넓이가 같다 이거야. 뭐 개념적으로도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a의 넓이는 요 함수에서 요 함수를 빼는 거야. 이 함수에서 이 함수를 빼준 거야. 네, 그거를 0부터 여기까지 적분한 거랑 예를 들어서 0부터 여기를 갖다가 제가 k라고 해볼게요. k까지 얘를 f라고 그러고 얘를 g라고 해봐요. 3차를. 그러면 f에서 g를 빼준 함수를 적분한 게 넓이고 그리고 이 넓이랑 K부터 E까지 요번에 누가 위에 있어? G가 위에 있잖아요. 그래서 G에서 F를 빼준 거를 적분하면 되는 거죠. 예. 넘겼어요. 얘를
받고 마이너스로 끄집어내면 f-g가 될 거고 이 마이너스가 넘어가 버리면 플러스가 되고 이퀄 제로잖아요. 그럼 똑같은 함수에 대해서 0부터 k까지, k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 f에서 g를 빼준 함수를 적분한 게 0이면 되는구나. 이렇게 처리해 주시면 되는 문제예요. 그죠? 그래서 어렵지 않게 이건 제가 유도를 해드린 거고 그래서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지금 함수를 보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k에서 뭘 빼버려? x세제곱 플러스 x제곱을 빼줘. 그리고 얘를 적분한 값이 얼마다? 0이다 라는 식을 세워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럼 마이너스 x세제곱 적분할 거니까 마이너스 4분의 1 x 4제곱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제곱 그러면 마이너스 2x제곱이니까 적분하면 마이너스 3분의 2 x 세제곱 이렇게 돼버릴 거고요. 그 다음에 k 적분해 주니까 그냥 kx 이렇게 돼버리겠죠. 그리고 여기에다가 2 넣어준 거에서 0 넣어준 걸 뺄 겁니다. 그 값이 얼마다? 0이다. 근데 0은 넣어봤자 0입니다. 2만 넣어주면 되니까 16 4분의 1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분의 8, 2, 16이 될 거고요. 2k 이퀄 제로가 되겠네요. 요거 계산해주면 3분의 10이니까 결국 2k라는 거는 3분의 28 넘어가면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28이니까 플러스 28 그리고 2로 나눠버리니까 3분의 14라는 정답이 나와버리겠죠. K값은 바로 3분의 14. 근데 뭐 이렇게 증명하면서 여러분들 푸시지 않았을 거예요. 그냥 0부터 2까지 그냥 함수에서 빼준 게 0이구나. 뭐 이렇게 그냥 충분히 하셨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 가져봅니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 예. 자, 어려운 문제에서만 우리 조금 시간을 더 투자해 보자고요. 자, 이 문제입니다. 이거는 이제 정적분의 어떤 성질, 그 다음에 실제 정적분의 활용, 넓이와 관련된 거 이런 개념을 다 알고 계셔야 되는 거죠.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fx 다 이어져 있다는 뜻입니다. 근데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데 n-1보다 크거 나왔고 n보다 작을 때는 절대값 fx가 얘고 n이 자연수야. 그럼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것도 이런 조건 주어졌을 때 여러분들이 해석하는 거 보면 일단 몇 개를 나열하면서 어떤 식인지를 살펴보는 게 중요해. 그래서 예를 들어 n이 1일 때를 우리가 보니까 n이 1일 때를 보면 0보다 크거나 같고 x가 1보다 작을 때 그때 절대값 fx라는 것이 절대값 6에 n에다가 1 넣어줘 보세요. 그러면 x에 x-1 이런 함수가 되고 있다라는 얘기죠. 이런 함수가 그럼 어떤 함수야? 여기가 0이고 여기가 1이고 뭐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fx가 이건지 아니면 이거에 마이너스 붙은 건지를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들. 근데 거기에 절대값 씌운 모습이니까 어떻게 됐든 이런 모습이 나타나질 거다. 근데 우리가 찾고 싶은 건 절대값 fx가 이렇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렇게 가면 절대값 x는 6x의 x-1이거나 또는 마이너스 6x의 x-1 이렇게 나와버리는 거잖아요. 똑같은 식을 생각해 보세요. 절대값 x가 절대값 y랑 같대요. 그러면 x랑 y가 같든지 또는 x가 마이너스 y가 같다 이런 식으로 우리는 전개해 버리는 거죠. 이런 수학적인 식을 이렇게 해석해 버리는 거잖아. 이런 모습일 거다 이거예요. 어디에서? 0과 1에서. 0과 1에서 이렇게 된 함수 아니면 이렇게 된 함수일 것이다 이거야. 대칭에 의해서. 이거 대칭하면 이거잖아. 이거 대칭하면 이거잖아. 이런 모습이 될 거다. fx는 이 그래프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은 거야. 자, 이번에 n이 2일 때를 한번 볼까요? 2일 때. n에다 2 넣어주면 1부터 x가 2보다 작을 때. 역시 절대값 fx라는 것이 절대값 6에 n에다 2를 넣어주니까 n에다 2 넣어주면 x-2 이렇게 나와버리고 있다 이거예요. 그 1과 2 사이에서 함수를 볼 건데
함수가 fx가 이거거나 아니면 이거가 된다라는 뜻이잖아요. fx가 이 함수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요 안에 있는 함수에 플러스 마이너스, 요런 모습입니다. 아까 0과 1 사이에서도 이 그래프거나 아니면 이 그래프라고 그랬는데 그거 그대로 평행이동 시킨 거밖에 안 된다고. 그럼 뭐 3, 4일 때까지 우리가 열린 구간 0부터 4까지니까 n이 3일 때, n이 4일 때 이런 것까지 반복할 이유는 없죠. 그냥 나오지 않아요? 2보다 크거나 같고 x가 3보다 작을 때 절대값 fx라는 것을 보면 절대값 6에 x-2, x-3 이렇게 된다라는 게 이제 흐름상 보여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나열하는 걸 통해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찾아낸 거는 0, 1, 2, 3, 4가 있다면 0과 1 사이에서 이렇게 가든지 아니면 이렇게 가든지 1과 2에서도 이렇게 가든지 이렇게 가든지 근데 다 똑같은 거야 이거는. 요거 대칭시킨 게 그대로 얘가 되게끔 평행이동 또 마찬가지로 똑같은 그림. 이거 아니면 이거.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다 이거죠. 아, 여기까지 해석을 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이제 골라 잡는 거구나. 여기에서 이거 선택하고 그러니까 함수는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어떻게 잡든 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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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든 그럼 여기에서 갈 수 있는 게 두 가지라면 16가지의 케이스가 있을 텐데 16가지를 설마 다 하라고 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의 예를 든다면 뭐 이런 함수 아니겠어? 뭐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여기에서 이렇게 가도 상관없고 뭐 미분 가능이라는 얘기는 하지 않은 거니까. 마치 아 여기에서 적당한 함수를 내가 구해내야 되는 거겠구나. 그 구한다라는 게 뭘까? 이 조건을 해당되는 걸 찾아줘야 되겠구나. gx가 이렇게 정의되어져 있는데 x가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이거야. 최소값을 갖는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여기까지 최소값을 가질 때라는 상황에 의해서 fx를 0부터 4까지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내셔야 되는 거고 그리고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값을 그냥 계산해버리면 끝나는 거야. 근데 만약에 여기까지 왔다라고 할 때 그 예를 들어서 0, 1, 2, 3, 4 이렇게 있는데 정적분값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함수였다라고 하면 요거의 넓이는 얼마지? 넓이의 공식 쓰는 거죠, 우리. 6분의 최고 차이 계수 앞에 계수 6에다가 이거에서 이거 뺀 거의 세제곱 그럼 1의 세제곱 하면 얘가 1이야. 어차피 2차 함수잖아요. 넓이가 1이니까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1이야. 얘가 됐다라고 하면 정적분값은 얘는 1, 이거 정적분값은 마이너스 1. 이거 정적분값 1, 이거 정적분값 마이너스 1. 이거 1, 이거 마이너스 1. 이거 1, 이거 마이너스 1. 이렇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지금 문제 구하라는 게. 그런데 2분의 1부터 여기까지를 구해라 이거잖아. 그럼 예를 들어 1 이거 얼마? 여기 2분의 1. 그러면 3에다 2분의 1? 2분의 7? 2분의 7이 없는 걸로 봐서 함수가 이건 아닐 거야. 이거였으면 3에다가 이게 반이니까 대칭성에 의해서 이 넓이가 1이라고 그랬는데 그러면 생각을 해보세요. 요게 답이라는 건 하나는 내려갔다라는 뜻이겠네. 예? 그 다음에 2분의 1이라는 건 두 개가 내려간 거겠네. 아, 하나가 내려갔어. 하나가 내려갔으면 얘가 1이고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질 거고. 그 다음 2분의 1이 나오려면 얘가 내려가 있으면 얘는 1에다가 마이너스 2분의 1 하면 2분의 1 딱 나오겠네. 얘가 답이려면 그렇게 가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들이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실 수가 있다라고 한다면 여기까지는 오셔야 되는 거예요. 또 이거를 직접 적분하지는 않으시겠죠, 여러분들? 2차 함수와 x축으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라는 거는 공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거는 요즘 수학을 가르치는 선생님들은 다 설명해 드리고 있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네. 그러니까 핵심은 딱 이거였던 거야. 이 조건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 또 밑에 x가 있어서 당황했지만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아래 끝과 위 끝을 바꿔버리면 얘가 마이너스가 나가서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저는 한번 얘를 갖다가 2에서 최소값 0을 갖는다라고 했으니까 이 조건에 의하면 x에다가 2를 넣어줄 거야. 2를 넣어주면 0부터 2까지 ft dt
예. 그 다음에 여기는 그냥 없는 상태로 해봅시다. 마이너스 2부터 4까지 x에다가 2 넣어준 거예요. ft dt 이게 함수값이 돼야 되는데 2에서 최소값 함수값이 0이다 이거잖아. 최소이면서 그 값이 0이다 이 얘기잖아.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요시. 그러면 0부터 2까지 정적분값과 2부터 4까지의 정적분값이 같아야 된다 이거야. 0부터 2까지의 정적분값과 2부터 4까지의 정적분값이 같아야 된다. 아까도 0, 1, 2, 3, 4가 있다면 여기까지 정적분값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정적분값이 같아야 되는 상황이다. 이 함수값. 그 다음 윗끝 아래끝 바꿔가지고 그럼 마이너스 나가니까 플러스. 그래 우리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하잖아요. 자연스럽게. 배웠던 개념들을 잘 사용해봐. 여기에다 대입해주고 그다음 미분해주고 그럼 이거 미분하니까 얼마? fx. 이거 미분하면 얼마? fx. 2배의 fx야. 미분한 게. 근데 2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으니까 2에서 이 근방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으니까 2에서 극소가 되는 상황 아닙니까? 당연히 이거 미분 가능한 함수고 연속이고 지금 그럼 2에서 최소가 돼야 되는 상황이네. 그럼 감소하다가 증가한다라는 거 아니야. gx가 2배의 fx가 부호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어야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gx가. 이해되세요? 그러면 g'x가 2배의 fx인데 어찌됐든 감소하다가 증가한다? 그럼 g'x의 의미로는 이런 의미 아닙니까? 여기가 2가 있는데 부호를 보면 gx라는 함수 이렇게 가는 거죠. 뭐 이렇게. 그러니까 뭐 직선으로 간다는 뜻은 아니고 뭐 이렇게 갔다 그러면 음수에서 양수로 가야지만이 gx 원함수가 감소하다가 증가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기 부분을 찾아낼 수 있는 거야. 뭔지 모르겠지만 이 좌측과 우측이 있는데 여기서는 음수여야 되고 여기서는 양수가 나타나줘야 된다 이거지. 양수가.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여기선 양수야? 양수인데 너를 그려줄 수 있겠지. 그러면 양수니까 이렇게. 너는 음수니까 이렇게 그려줄 수 있었던 거예요. 이렇게. 근데 한번 잘 봐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이 같아야 된다라고 했습니다. 예. 그럼 얘는 마이너스 1, 얘는 플러스 1. 여기 마이너스 얘였다고 그래봐. 그럼 마이너스 2. 어떻게 해도 안 되잖아. 그러면 결국은 될 수 있는 게 여기에서는 이런 함수로 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 값이 여기 밑에가 안 되는 케이스를 잘 이해해야 돼요. 정적분하면 마이너스 2야. 근데 얘에다가 얘를 아무리 정적분하더라도 마이너스 2는 안 나온다 이거지. 그러니까 너가 이거일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럼 너까지 정적분은 0이야. 그럼 너부터 너까지도 정적분이 0이 되려면 너가 돼야 된다라는 거지. 이게 fx였던 거야. 그러니까 저런 조건을 만족시키는 이런 fx를 여러분들이 생각해내면 이 문제는 너무 쉬운 거지. 그러니까 이런 생각을 못했다라고 할지라도 좀 이런 그림들을 그려보고 또 우리가 정적분에서의 어떤 넓이 그런 사이드 배경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종합해서 보면 실마리를 구체적으로 왜 그런지를 찾아내지는 못할지언정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아니면 이거 그래가지고 대략적으로 하나 그려가지고 딱 상황이 이거일 수밖에 없겠네 뭐 이렇게 풀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원칙적인 풀이를 한번 보여드린 것 뿐이고요. 예. 그래서 2분의 1부터 4까지 정적분하라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거 정적분값 마이너스 1, 이거 정적분값 1, 이거 정적분값 마이너스 1, 이거 정적분값 2분의 1, 1의 반이니까 왜 2분의 1부터 줬겠어요? 만약에 여러분들 3분의 1 줬으면 이거 정적분 했어야 돼.
배려가 느껴지잖아요. 아, 너 넓이의 절반. 그럼 이걸 더해주면 끝나버리는 거거든요. 더해주면. 그래서 너는 없어질 거고 결국 너하고 너를 더하니까 최종적인 정답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정답을 여러분들이 얻어내 주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은 앞에서 그냥 쭉 오다가 요 문제가 좀 당황스러웠을 거예요. 일단 여기에서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시작했을 거고. 근데 좀 나열해보면 이런 패턴에서 나열해서 어떤 함수일까? 이런 생각해보면 또 의외로 쉽게 그리고 이 하나하나 보면 곳곳에 우리가 공부했던 모습들이 보여지지 않나요? gx가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로 주어졌네. 근데 2에서 최소값, 그 함수 값이잖아. 그리고 이 극소의 정의상으로 본다면 2에서 그 최소값 0을 갖는다는 얘기는 그게 극소값이겠죠. 네. 그래서 인호 줬을 때 그 값이 0이 된다라는 것과 또 정적분으로 정의된 함수니까 미분해가지고 그 함수를 해석하려고 그러면 원칙적인 풀이가 구사될 수 있는 문제가 바로 12번이었다라는 점을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4번. 제가 오늘 처음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합답형이 우리가 옳은 거를 보일 때는 증명을 통해서 이건 옳아. 이게 딱 보여버리는 거야, 명확하게. 그런데 이게 만약에 이 기억, 니은, 디귿, 뭐 기억은 어떤 식이니까 니은, 디귿이 틀렸다라는 걸 보이는 거는 늘 발레야, 발레. 그러니까 몇 군데에서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지. 그걸 다 따져볼 필요도 없고 일단 따져보고 그게 옳은 거라면 분명히 증명이 된다라는 거지. 근데 처음부터 무조건 증명으로 해 나가려고 그러면 무조건 좀 어려울 수밖에 없죠. 그게 되는 거면 좋은 건데 안 될 때는 증명이 힘든 거잖아. 그리고 이 하나가 정답이었던 게 그렇게 많지는 않았었으니까 그런 게 여러분들을 좀 힘들게 하지 않았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나하나 그냥 보자고요. 그냥 편하게 한번 봐보세요. fx, 다항함수에 fx가 있어. fx는 다항함수야? 이어져 있다라는 거지. gx가 정의될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작고 1보다 클 때는 x를 따라가. 그러면 여기 그림을 일단 그려야 될 거야. 그림을. 여기가 1이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여기 마이너스 1입니다. 그래서 함수가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는 x로 오는 거예요. 그냥 x로. 나 1보다 클 때도 x로 가는 거야. x로. 그리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을 때 여기에 fx가 그려지는 거야. 뭐 몇 차인지 모르겠어. 뭐 1차인지 2차인지 3차인지 그런 차수 얘기도 하지 않았어. 그냥 다항함수가 있는 거야. 그럼 gx는? 뭐 gx가 연속이었다라고 하면 더 좋겠지.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연속이었다. 그러면 더 좋은 거지. 근데 연속이라는 말도 없어. gx가. 그리고 gx에 대한 이제 언급을 하지 않고 hx를 볼 건데 t가 0 플러스로 갈 때 그러면 x하고는 상관없잖아. 0 플러스로 가. x로 가까이 가는 건데 x보다 큰 쪽에서의 접근이고 t가 2 플러스로 가? 그럼 x 플러스 2보다 큰 쪽에서 접근하는 우극한이지. x에서의 우극한,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을 보는 거지. 그걸 곱한 게 hx다 이거야. hx. 물론 여기까지 해석은 할 수가 있어. gx라는 함수가 있는데 gx는 위에 있는 함수잖아요. 근데 gx로 가는데 우극한 보겠다 이거야. 그 다음에 gx로 갈 건데 얘가 2 플러스잖아. 그러니까 x 플러스 2로 갈 때 우극한을 보겠다 이거야. gx라는 데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gx라는 함수로 본다면 요 x의 우극한과 x 플러스 2에서의 우극한의 곱으로서 hx를 지금 우리는 해석해 주겠다라는 거지. x와 x 플러스 2 간격은 2야. 그런 걸 보고자 하는 거예요. 그때 그래서 일단 침착하게 너 함수 이거 이해하기 힘들잖아. 그래서 하나 주잖아요. 먼저 h1이 3인지 한번 확인해 봐라. 그러면 x에다 1 넣어줘봐. 그러면 리미트 t가 0 플러스로 갈 건데
g에 x에다 1 넣어주잖아요. t 곱하기 리미트 t가 2로 갈 건데 우극한 g에 1 플러스 t 이렇게 돼 있다. 근데 제가 말씀드렸죠. 이 상황이라면 1로 갈 때 gx에 1로 갈 때의 우극한을 보는 거고 얘는 3으로 갈 때의 우극한을 보는 거지. 자 보세요. 그러면 이게 gx야. 지금 fx가 여기에 있는 gx야.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이 얼마야? 1이잖아. 3으로 가까이 갈 때 2, 3이야. 그러면 3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은 얼마야? y는 x니까 3이잖아. 너가 1이고 너가 3이야. 그럼 1 곱하기 3은 얼마야? 3. 기억법 맞다고요. 기억법 맞죠? 자, hx라는 함수는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힘든 거야. 그러면 막 이게 정말 hx라는 그래프를 다 찾아가지고 그 함수가 정말 연속인지를 보일 거냐 이거지. 근데 또 여기에도 디귿에서도 그래. 닫힌 구간에서 마이너스 1과 1에서 gx가 감소하고 있고 g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2면 여기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에서 이렇게 가. 그리고 감소함수래. 그래서 그냥 저는 편하게 한번 생각을 해봤어. 감소함수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로 이렇게 감소하고 있는 이런 함수까지 생각해서 한번 맞는지 틀리는지 확인은 해보자. hx가 뭐다 이렇게 딱 떨구지 말고 이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fx인 거잖아요. 다항함수잖아. 직선도. 성립한다 보면 다 성립해야 되는 거죠. 왜?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니은과 디귿을 이렇게 같이. 자, 그래서 기억으로 다시 복귀. 1에서 실수 전체에서 연속이라고 그랬으니까 x 이퀄 1에서 hx는 x 이퀄 1에서 연속일 거 아닙니까? 연속일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함수 값은 지금 3이야. 그럼 우극한을 한번 봐볼게요. 우극한. 그러니까 hx인데 1보다 큰 값으로 가는 거야. x가 1보다 큰 값이야. 1보다 큰 값에다가 t가 양수. 그 다음에 여기는 2를 더하면 돼. 3보다 큰 값에서 양수. 1보다 큰 값에다가 양수. 그래봤자 1. 3보다 큰 값, 조금 큰 값이야 결국. 가까이 갈 거니까 리미트 x가 1로 가까이 갈 때의 hx 이 극한 값을 볼 건데 우극한, 좌극한 이렇게 보자 이거죠. 그때 이 우극한을 본다라는 거는 어쨌든 1로 가까이 가고 있는 거니까 gx 입장에서 봐야 되잖아. 아, 그러면 여기에서 접근, 여기에서 접근, 그러면 1과 3을 곱하니까 너는 3이야. 아, 그럼 너를 한번 봅시다. 작은 거. 이쪽에서 접근하잖아, 지금. 1보다 작은 값이라고. 1은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기야. 요 값에다가 3을 더해. 여기지. 아니, 3을 더하는 게 아니고 2를 더하는 거죠. 여기에 가까이 갈 거야. 요 간격이 2야. 2만 더 추가하면 돼. 아니 여기 값에다가 2 더해주면 여기잖아요. 여기서 1로 가는 거야. 그래봤자 넌 3이야. 그러면 이 좌극한 값은 F1의 값에다가 요 함수 값에다가 여긴 얼마야? 3을 곱해준 값이야. 그 우극한이 3이어야 되고 그러면 극한 값이 연속이려면 1에서 같아야 돼? 그러면 너가 1이란 얘기야. 아니 얘가 여기를 반드시 지난다라는 말이 없잖아. F1이 1이다라는 말이 없잖아. 그러니까 벌써 1에서 불연속이야. 니은 틀렸지. 니은 틀렸어. 불연속인데요, 뭘. 1에서의 함수값 줬으니까 저의 사고 과정을 잘 보세요. 1에서 함수값을 줬어? 그럼 1로 가까이 갈 때 극한값이 같다면 1에서 연속이 될 거야를 한번 확인하고자 한 거야. 실제 hx를 다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전 다 만들 생각 없습니다. 네. 이런 상황이다라는 걸 볼 수가 있다. 자, 디귿번 가봅니다. 그러면
함수 gx가 닫힌 구간 마이너스 이거에서 감소하고 있고 마이너스 2면 hx를 해석을 할 거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최소값을 갖는지 한번 봐라 이거야. 그러면 자, 니은번 틀렸다는 거 나왔고 디귿번이 관건이네. 그럼 야, 여기까지만 왔더라도 기억번 맞고 니은번 틀렸어. 니은 빼. 그러면 1번 아니면 4번. 1번 아니면 4번이 답이었을 텐데 4번 정답의 개수가 여러분들이 웬만한 거 다 풀었다면 4번이 좀 많았다라는 거 알 것 같으면 오늘 올해 1번인가? 이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 기억 니은만 가지고도. 디귿을 몰라도. 네. 그러니까 그런 센스까지도 좀 동원은 됐어야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 요령이 있었다면 이 문제도 어쨌든 원리 원칙대로 여러분들이 풀지는 못했더라도 뭐 맞출 수 있는 길은 열려 있었던 거죠. 자, 저는 hx를 보는데 이번에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마이너스 3인데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를 한번 생각을 해봐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x라고 해봐. x가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의 상황을 보는 거야. 마이너스 3보다 작을 때. 그러면 x일 때의 함수는 뭐야? x값이잖아. 이 좌극한이 이게. 이걸 보는 거야. 이거는 봐보세요. 그럼 얘한테 2를 더해준 거니까 1 더해주면 이만큼, 2 더해주면 이만큼이야. 그래도 역시 너지. 여기가 x 플러스 2야. 그냥 여러분들이 이제 기준을 가지고 봐야 될 게 x와 x 플러스 2로 평행 이동시키면서 함수를 봐야 되는 거야. 그럼 이때도 x고 여기에 x라는 함수에다 x 플러스 2일 때 함수값이니까 x 플러스 2잖아. 아, 이때는 x에 x 플러스 2가 돼버릴 거라고. 이 함수를 그려주면 여기가 마이너스 2, 여기가 0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서 아래로 볼록인 이런 함수 그 중에 마이너스 3까지 마이너스 3 요 그래프를 지금 따라오고 있는 거예요. 마이너스 3일 때 이렇게. 그럼 마이너스 3일 때 한번 봐볼까? 요 값. 이건 마이너스 3이잖아. 그러면 이쪽에서 가까워지니까 여기? 그 마이너스 3으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 볼 거니까 너를 따라가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럼 함수가 달라지겠죠. 아, 마이너스 3보다 크거나 같고 x가 그 다음 조금 더 가봐 이제. 마이너스 3일 때 그랬고 마이너스 3일 때는 그런 상황이고 이게 더 이렇게 쭉 가더라도 아니 여기 있더라도 얘한테 이동한 건 fx 그대로 따라가거든. 그래 여기에서 함수는 일단 어떤 식이냐면 x에다가 fx 플러스 2를 곱해준 거지. 아니 x일 때 여기고 여기가 x 플러스 2일 때는 이 함수 값을 따라가는 거잖아요. 요런 모습이야. 이런 모습. 근데 어디까지 갈까? 마이너스 1, 우극한을 보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는 작아야 되겠네. 함수가 달라지잖아. 마이너스 1이어봐. 그러면 마이너스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을 본다는 건 이 함수를 따라가는 거니까. 거기에 2를 더하면 또 달라지잖아. 함수가.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이렇게 돼버리는 거고. 마이너스 1보다 크거나 같고 x값이 예를 들어서 이제 마이너스 1보다 큰 값이니까 여기잖아. fx. 그 다음 2를 더하면 여기가 x일 때 fx. 여기는 x 플러스 2일 때 x 플러스 2가 되니까 여기에서는 x 플러스 2에 fx 이렇게 곱해지는 거라고요. 이렇게. 어디까지 그럴까요? 어디까지? x가 여기 하나 물고 들어가는 거니까 1까지. 1. 1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요? 1일 때는 1로 가까이 갈 때 우극한을 봐버리면 이 함수에다 여기를 곱하는 거니까 1 안 들어가. 그러니까 x가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여기에서는 똑같이 x 플러스 2가 될 거니까 x에 x 플러스 2를 곱해주는 거야. 그러면 너가 여기가 1이라고 한다면 똑같이 대칭성에 의해서 1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이 함수로 가고 있는 거지. 여긴 들어가고 여기는 안 들어가고 있고 이런 모습을 생각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이제 여기를 그려내야 되는 건데 마이너스 1이 기준이 되고 있네. 마이너스 1이. 뭐 아무거나 한번 해보세요. 저는 예를 들었잖아. 요 함수를 봐봐. 요 감소하는 예를 들었잖아. 이 함수가 예를 들어서 어떤 함수냐면
이 함수를 보면 이게 여기가 마이너스 2를 지나고 마이너스 x 마이너스 3이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 요런 함수야. 그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x 플러스 2 x 플러스 3 이렇게 나오는 함수 아닙니까? 예. 이런 모습이죠. 그러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3을 지나는 이런 마이너스니까 이렇게 되는 식이네. 이렇게 되는 식. 그 중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만? 마이너스 1부터 여기서부터 어디까지? 1까지인데 얘가 안 들어가는 거지. 이런 함수네. 예를 들자면 여기 들어가서 이렇게 가고 있다고. 이렇게. 이것도 해보시면 되는 거야. 이것도. 또 이 상황을 보고자 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1까지를 볼 건데 x에다가 x 플러스 2 이거 x에다가 x 플러스 2를 넣어봐요. 그럼 마이너스 x 마이너스 5잖아. 그럼 마이너스 묶어버리면 x 플러스 5가 될 거 아닙니까? 0과 5에서 위로 볼록인 이런 함수가 그려져. 어떻게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마이너스 여기 양수의 어떤 그래프가 그려지게 돼 있다고. 마이너스 1과 요 사이에서 양수의 그래프가 그려지고 있다라는 게 느껴지지. 뭐 여기를 지나는지 안 지나는지 관심도 없고. 그럼 생각을 해봐. 여기에서 그래프가 그려졌고 얘가 쭉 내려갔고 얘가 다시 올라가. 이거 최소값 존재하지 않는 거라고요. 아니 여기에 가까워지는 거지. 이 값이 동그라미로 딱 채워져 있지 않잖아. 그러니까 채워져 있는 게 여기에 있다라는 걸 이게 알아내는 게 포인트라고. 포인트.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일단 보고 그게 최소값을 갖는 상황이면 이제 증명하려고 시도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저는 오히려 디귿에 또 힌트를 얻어서 한번 해본 거야. 그런 함수를. 그랬더니 이런 모습을 띠고 있더라. 그래서 최소값을 갖지 않는 상황이 제가 하나 보여진 거죠. 이게 발레가 돼버리는 거죠. 그냥 그 자체로. 발레가 돼버린 거죠. 하나의 발레. 이렇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이 14번도 우리 친구들이 그러니까 니은도 틀린 것 같고 디귿도 틀린 것 같고 그러면 기억만 맞다라는 얘기인데 그 확신이 없었을 것 같아. 우리 친구들이. 내가 또 뭘 놓치는 거 아닌가? 디귿번은 맞지 않을까? 혹시 내가 잘못 푼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만 맞게 하는 경우가 평가원 시험에 자주 안 나왔던 게 그런 이유도 있어요. 근데 올해 그걸 그냥 깨버리시네요. 네. 항상 평가원은 뭔가 이 고착화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들면 이런 식으로 한 번씩 주의를 환기시켜주는 문제가 나온 적이 대대로 있었습니다. 그 전을 보면 그게 짐작이 돼. 그러니까 항상 이럴 것이다라는 생각은 좀 버려라. 이런 메시지가 또 올해 수능에서 이 14번을 통해서 출제위원들이 하고 싶은 말이 아니었나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 14번이 우리 친구들을 좀 힘들게 했던 문제였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저는 발레로 해석을 했습니다. 자, 17번 문제는 뭐 부정적분 문제, 뭐 이런 문제가 어려운 건 아니죠. 그냥 적분해버리겠습니다. fx는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0 넣어줬을 때 3 나와야 되니까 적분상수 c가 3 이렇게 내버리는 거고 결국 f2의 값을 구해라. 그러면 16 마이너스 4 플러스 3을 해줄 거니까 이거부터 계산하는 게 편하죠. 그래서 15라는 최종적인 정답. 그러니까 부정적분 계산하는 거 여러분들 뭐 이런 거 어렵게 생각하실 것 같지는 않습니다. 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9번 도함수 활용해서 방정식에 활용하고 있는 파트죠. 근데 이것도 이거에 대해 서로 다른 양의 실근이 두 개가 개수가 두 개가 되도록 하는 정수 K의 개수를 구해라. 저는 이런 식으로 변형을 시킬게요. K를 남기고 이게 양수니까 쟤를 넘겨. 마이너스 2x 세제곱 플러스 6x 제곱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함수를 갖다가 뭐 y라고 이렇게 놔주고 아니면 fx라고 놔주고
그다음에 y는 k하고 교점의 x좌표가 방정식의 실근이 될 건데 양의 실근에서 두 개가 잡혀야 된다 이거잖아. 교점의 x좌표가 이 양수인 데에서 두 개가 보여야 된다. 그래서 이 함수를 미분하지 않고도 그려버릴 수 있으니까 그게 좀 빠른 거죠. 이걸 미분해서 그렸다면 여러분들은 좀 그렇고. 저 함수 보면 마이너스 2x 제곱으로 묶어버리면 x 마이너스 3 이렇게 돼버릴 거니까 여기가 0, 여기가 3. 그래서 여기에서 튕기고 그리고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가는 이런 함수였을 것이다. 자, 그럼 극대가 3차 함수 비율에 의해서 여기가 얼마다라는 사실을 알게 돼버리는 거죠. 2. 미분해서 0 되는 점 찾아보면 2였죠. 그래서 2에서의 함수 값을 알아버리는 거죠. 2, 여기다 2 넣어주니까 8이 마이너스 16 플러스 4, 6에 24 이렇게 해서 8. 여기가 2, 8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Y축 이렇게 됐던 거고요. 여기가 X축 이렇게 됐던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우리가 K를 이런 데에서 잡으면 양의 실근 하나밖에 안 나오는 거잖아. 이런 데에서 잡혀야지만이 양의 실근이 두 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부터? 0보다 크고 K가. 그 다음 8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8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이렇게 되니까 양의 실근 몇 개 나오는 거예요? 두 개 나오는 거죠. 이게 방정식에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0부터 8까지 또 개수 세지 말고요. 1부터 정수 1부터 7, 7개가 바로 정답이다. 뭐 이런 문제도 너무 정말 교과서적인 문제예요. 교과서적인 문제. 교과서 유제에도 등장하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드네요.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 지으실 수 있겠고요. 자, 20번 문제 가봅니다.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피의 시각 t에서의 속도와 가속도를 주어졌어. 0보다 크거나 같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얘고 2보다 크거나 같을 때 여기서 감을 잡으셔야 돼. 2일 때 똑같은 속도가 나오게 해줘야 된다. 그러니까 너를 적분해버리면 VT라는 것이 3T제곱 플러스 4T 플러스 C가 될 건데 T가 2에서의 VT와 2에서의 VT가 일치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여기다 2 넣어주니까 8이 16 마이너스 16 하면 0 나와야 돼. 2 넣었을 때 0 나와야 돼. 그럼 4, 3, 12 플러스 8 플러스 C가 0 나오려면 C가 얼마? 마이너스 20이면 되는 거였네요. 자, 이렇게 이제 VT를 그려놓고 그 다음에 0부터 3에서 P가 움직인 거리를 구해봐라 라고 하고 있는데 요 함수도 우리 미분해서 그리지 않아도 되잖아. 2T로 묶어버리니까 T제곱 마이너스 4, T제곱 마이너스 4는 T 플러스 2, T 마이너스 2. 그런데 얘가 마이너스 2, 0, 2에서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요. 이렇게 가는 함수잖아. 근데 우리가 필요한 건 0부터 2까지 이렇게 되고 있는 거고. 그 다음 나타나는 함수는 2차 함수인데 대칭축을 보면 6t 플러스 4가 0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대칭축, 여기가 대칭축이 될 거고 여기를 지날 거니까 함수 그리려면 2차 함수가 여기에서 이렇게 올라가는 함수가 돼버리는 거잖아. 이렇게 돼야지 요 점에서 지나가고 있죠. 이때. 이게 VT의 그래프가 된 거예요. 그때 움직인 거리를 구해라. 0부터 3까지. 움직인 거리는 그냥 정적분하는 게 아니죠.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는 요거에다 마이너스 넓이를 구해줘야 되는 거니까 움직인 거리는. 저기에다가 마이너스를 곱해줘. 8t. 그거를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고. 나 2부터 3까지는 그냥 3t 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20을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죠. 단순한 정적분 계산 문제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적분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을 테니까 17이라는 정답을 확인해 주실 수가 있게 될 겁니다. 뭐 계산이 조금 귀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분수가 나오고 있는 그런 형태는 아니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다음 오늘 시험에서 여러분들을 가장 힘들게 했던 문제가 이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추론 과정이 길지 사실 답을 계산하는 과정이 그렇게 길고 이러지는 않습니다. 최고 차이 계수가 1인 3차 함수 fx와 실수 전체의 집합에서 연속인 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F4의 값을 구해라 라는 거죠. 뭐 생각은 많은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처음에 fx를 갖다가 fx를 x세제곱 플러스 ax제곱 플러스 bx 0일 때 마이너스 3이니까 아 너 마이너스 3 이렇게 해서 fx 아 두 개만 찾아내면 끝나겠구나. 뭐 이런 생각도 할 수는 있겠지. 그래서 a, b 찾아내면 4 대입하면 되는 건데 뭐 4의 세제곱 64 뭐 그렇게 큰 수도 아니고 얼마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가졌습니다. 처음에. 그런데 나 조건을 봤어.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얘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거 많이 보죠. 우리가 fx 마이너스 f1이 돼버릴 거고 넘기고 x가 1이 아니라고 한다면 x 마이너스 1로 나눠버릴 수 있고 그게 f'의 gx가 된다라는 말 아닙니까? 그럼 너가 의미하는 바는 1,f1이라는 점과 x, fx 3차 함수 위의 점을 이은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가 너가 된다 이거잖아. f라는 함수에서 요 gx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아 미분계수가 평균 변화율의 평균 변화율 그거와 같다. 우리 이런 거 많이 하지 않나요? 많이 하지 않나? 어떤 3차 함수가 이렇게 있는 상황에서 얘하고 얘를 지나는 평균 변화율과 같게 되는 미분계수를 찾는다 그러면 아 너와 너, 아 너하고 너구나. 그게 gx야. 이런 얘기해주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거에서 확실해지는 거야. 아 이제 3차 함수 모양에서 뭔가를 해석을 해줘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거의 가조건은 그래서 우리가 평균 변화율 미분계수는 많이 보니까 우리가 실제 평균값의 정리에서도 많이 봤었고 근데 다만 여기가 무슨 합성함수처럼 되어 있지만 그런 거에 겁먹을 이유는 없었던 거고요. 이 나에 대한 해석이 막막했죠. 그냥 연속인 함수가 있어 gx가. 그런데 최소값이 2분의 5다 이거야. 그래서 이제 저런 상황을 만족시키는 그래프를 우리가 이제 추론을 해내는 거예요. 근데 추론을 하면서 이제 보는 거야. 네. 이런 3차 함수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다. 3차 함수가. 뭐 케이스는 여러 가지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할 텐데 뭐 점대칭점을 기준으로 해서 1이 여기 있냐 이런 것도 나눠보실 수 있을 거야. 근데 얘는 픽스되는 점이잖아. 1이 어디 있는지는 모르겠어. 그러면 케이스 나눠서 할 거야? 그냥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놓는다면 1을 이런 데다 놓지 않아? 아 여기가 1,f1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겠지. 그러면 어딘가에 분명히 얘가 x, fx가 있다 이거죠? 그럼 두 점을 지나는 직선의 기울기와 같게 되는 미분계수를 찾아주면 아 너하고 너가 있어. 아 그래서 너가 gx거나 너가 gx란 얘기야. 이게 gx란 얘기야. 그런데 잘 봐보세요. gx가 최소값을 가져. 그래 여러분들 이거를 움직여 가봐. 그럼 얘가 내려왔어? 얘가 올라가 봐 더. 이렇게 올라갔어. 예를 들어 x가 여기 있어? 그러면 얘하고 같게 되는 미분계수가 이렇게 될 거니까 얘는 내려가잖아. 올라가면 내려가잖아. 올라가면 내려가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gx가 있으면 뭔가 안 맞아. 너가 아니고 gx는 너야. 왜? 이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gx가 평균 변화 이렇게 따라 올라간다. 이거하고 같은 거 봐봐요. 그럼 이렇게 돼버릴 거라고 요점. 더 높아져. 아 요점. 점점 높아진다고. 아 그래서 최소값. 그럼 최소일 때가 언제가 되는 상황이냐면 여러분들 그걸 바탕으로 해서 딱 그려줘야 되는 거야 여러분들. 그것만 여러분들이 추론을 해내면 이 문제는 그냥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최소가 있었다라는 얘기는 이런 모양이야. 예를 들어 여기가 1,f1이었어. 그럼 최소가 어떤 상황이냐면 여기에서 이렇게 접선이 거지는 거야.
딱 여기에 접하게끔. 아, 여기야, 여기. 한번 잘 봐봐요. x가 여기를 지나? 그래도 요 기울기와 같은 거 얘보다 커져. 이렇게가 더 커져. 이렇게가 더 커져. 이런 상황이 펼쳐진다고. 아, 너의 값이 x값이 1이야. 그러면 너가 바로 최소값이 됐잖아. x값이. 이 최소값이 gx값이 얘가 2분의 5란 얘기야. 2분의 5에서의 미분계수가 최소값이 돼버린 거잖아. 이거의 최소값. gx의 최소값.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 그러면 우리 3차 함수의 성질상 또 점대칭점이라는 게 있지. 그러면 점대칭점까지를 보면 요 길이의 비가 1대 2잖아. 그럼 얘가 얼마야? x 이퀄 2야. 아, 점대칭점이 여기 있는 거야. 아, 또 이런 거 찾아내야 돼. 이런 거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 이런 상황까지는 왔어. 아, 요런 3차 함수겠구나. 가 나에 의해서. 자, 그런데 이제 다 조건을 가니까 F0이 마이너스 3이라고 했고 F의 G1이 6이다라는 말이 있는데 저거를 해석을 해줘? 아니면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식은 만들 수 있어. 요 식을 Y는 뭐 MX, AX 제가 AX 플러스 B라고 놨으니까 MX 플러스 N이라고 놔도 되고 얘는 FX잖아. 그러면 fx 마이너스 ax 플러스 b라는 이 함수가 되는 거지. 이거 3차고 3차에서 1차 빼도 3차 최고차의 계수는 1이니까 x 마이너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5의 제곱이라는 이런 식을 얻어낸 거지. 그리고 여기다 0 넣어줬을 때 마이너스 3 식 하나 나와버리는 거고 다의 두 번째가 또 하나의 식을 줄 거라고. 식을 줄 거라고. FG1이 6이다라는 식이 있는데 자, x가 1이 아닐 때 이거니까 x를 1로 보내볼게요. 리미트 x를 1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버리면 너는 뭐죠? F'1이죠. F'1. 아, 1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뭐가 된다? gx는 연속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가 F'G1이 돼버리는 거야. 근데 여러분들 또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 아, 너랑 너가 같으니까 G1은 얼마야? 1이구나. GX의 최소값은 2분의 5라고 그랬는데? 그럴 리가 없잖아. 그러면 1에서의 미분계수와 얘에서의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거잖아. 여기 하나 더 있잖아요. 미분계수가 같게 되는 게. 그런데 3차 함수 전형적인 특징에 의해서 요 길이가 같게 되잖아. 너의 길이와 너의 길이가 같게 될 거니까 이 x값은 1, 2, 3이 돼버린 거지. 아, 3에서의 미분계수와 1에서의 미분계수가 일치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너가 얼마였다는 얘기야? 너가 3이었다는 얘기야. 끝났어. G1이 3이야. 얘가 3이야.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는 F0이 마이너스 3이고 F3이 6이다라는 걸 통해서 A값, B값 찾아서 결정되고 F4의 값 구해버리면 끝나는 문제가 돼버린다고요. 자, 0 넣어봐. F0 얼마? 마이너스 3. X에다 0 넣었어. 마이너스 B는 X에다 0 넣었어. 마이너스 1 곱하기 0 넣었어. 마이너스 2분의 1 제곱 4분의 25. 그래서 넘겨. 그럼 B는 얘가 플러스가 돼버리잖아요. 4분의 25에서 4분의 12 빼니까 4분의 13. 맞는지만 확인합니다. 4분의 13. 그 다음 요식 넣어줄 거예요. 3 넣어줘. x에다 3. 그럼 6 마이너스 3 넣어줬으니까 3a. x에다 3 넣어주는 거야. 마이너스 b 4분의 13은 3 넣어줘. 2 곱하기 3 넣어줘. 2분의 1 제곱 4분의 1. 이렇게 되네요. 그럼 얘가 4분의 24, 4분의 11, 4분의 11 맞죠? 빼주니까. 그다음 얘가 또 빼네. 4분의 2, 4분의 9. 그러면 3a가 4분의 9, 3으로 나눠버리니까 a는 4분의 3. 아, a가 4분의 3.
너가 4분의 13 이렇게 나와버린 거야. 근데 구하라는 건 F4니까 F4 마이너스 4 넣어줘봐. 그러면 3 플러스 4분의 13 4 넣어줘봐. 3 곱하기 4 넣어주면 2분의 3의 제곱 4분의 9. 그래서 F4라는 것은 4분의 39, 27에다가 플러스 4분의 10이잖아요. 아니, 3 더하기 4분의 13이잖아. 그래서 너하고 너를 더하니까 4분의 40, 10. 그래서 10에다 3 더한 13이라는 최종적인 결과를 얻게 된다.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생각하는 건데 그걸 다 케이스 바이를 해주고, 그러니까 저런 조건의 상황을 딱 맞춰주는 게 중요한 거지. 그게 여러 개 나오는 것도 아니고 픽스되잖아, fx가. 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져봤습니다. 그래서 저기에서 끝냈지. 처음에는 이런 생각 가져가지고 식 2개면 되겠구나. 여기다 0 넣어줘봤자 이걸로 끝나버리잖아. 그러면 3 넣어줬을 때 6. 이거 가지고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래프적인 이런 방식이 아니고 이런 해석이었구나라는 걸로 마무리 지을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들어보니까 저거 어디선가 이렇게 들어봤어라는 느낌은 되게 강하시죠. 하지만 새롭지. 딱 보통은 여기에 하나의 값을 줘야지 f'x에다 gx를 합성시키고 있으니까 뭔가 단계가 그래도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듯한 문제죠. 해석을 이런 해석할 수 있겠니? 그리고 gx라는 게 여기 나타나지만 얘가 안 되고 얘가 된다라는 걸 알겠니? 그걸 나 조건에서 최소값을 갖고 있다라는 걸로. 그런 게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들. 저도 힘들어요. 힘들죠, 여러분들. 예. 수학하는 사람들도 힘든데 여러분들은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예. 하지만 이런 게 이제 기출 문제가 되는 거고, 또 이런 걸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펼쳐질 이제 또 내년도의 수능, 모의평가 수능들이 어떻게 변화될지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 그러니까 이런 변별력 있는 문제들이라는 거는 기존에 우리가 정말 사고력 연습을 많이 하지 않으면 그런 게 정말 그냥 씩 풀리는 그런 문제처럼 단순한 문제는 아니라고요. 해석을 해줘야 되는 거지. 특히나 또 수학 2가 이번 수능에서는 결정적인 키를 들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수학 2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지 않았었을까,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하지만 다시 또 시작해 봐야죠. 어렵다고 해서 저걸 내가 어떻게 해. 누가 22번 22번 맞추면 100점 아닙니까? 네? 지금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첫 걸음 뛰고 있는데 100점을 그런 학생들은 많지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거에 기죽지 말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가 저 단계까지 가야 되겠구나, 그런 다짐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가져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오늘 시험 본 수험생들은 또 이런 게 또 다 경험이잖아요. 근데 속 시원하시죠? 그래도 어제 저희 학생들 이제 저녁에 자율학습 끝내고 보내는데 떨려하는 친구들이 너무 많은 거야. 아침에도 그렇고요. 근데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이런 좀 부담되는 일들이 몇 번 더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너무 기죽지 마시고 여러분들 있는 그대로의 여러분들 모습, 그리고 평상시에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미리미리 준비해 나가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이 성장해 가면 지금 보다도 훨씬 더 멋진 모습으로 더 멋지게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오늘 시험 본 수험생이나 앞으로 시험 볼 수험생이나 모두 다 같이 힘내서 우리 EBS 믿고 열심히 한번 공부해서 EBS 덕분에 내 수학 실력 마음껏 키웠다라는 그런 자부심 한번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학2 해설의 심석이었습니다.